안녕하세요. 인천 아시안게임 NOC 어시스턴트 온라인 교육 2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 교육 2강은 주요 내용은 대회에 대한 등록, 그다음에 그 대회에 NOC들이 참가하기 위한 일종의 그 절차 프로시저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조금 드라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대회에 참가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알아두시면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등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등록이라고 하면 우리 영어로 흔히 하면 registration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회에서 이루어지는 등록은 registratio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accr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accreditatio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뭔가를 그 유효화하고 인증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registration이 아니고 accreditation이냐, 그리고 accreditation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accreditation이란 말은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는 어떤 그 정보를 입력하고 하는 이런 차원의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회에서 말하는 등록, 즉 accreditation이라는 것은 그 저희가 등록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가 있고 뭐 선수면 선수, 임원이면 임원, 뭐 NOC 위원장, 뭐 기타 VIP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카테고리별로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나 탈 수 있는 차량이나 그래서 그 접근권과 그 권한이 다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인데요. 즉 등록의 어느 카테고리에 등록이 되고 또 저희가 그 카테고리 안에 사람을 무한정 받는 게 아닙니다. 선수단의 숫자에 따라서 또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NOC 위원장,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각 NOC별로 한 명씩 해서 정수로 이런 식으로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등록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등록이 되고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회 운영을 위해서 또 대회 참가를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크리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단순히 등록을 의미하는 registration이 아니라 어크리디테이션이라는 유효화, 인증, 권한을 인증받았다는 뜻의 이런 식의 단어로 저희가 그 등록이라는 용어를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 대회 참가 절차, 이것은 NOC들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는가를 저희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Entry by Sport, 이것은 작년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이 Entry by Sport, 이거 저희가 이게 주로 이제 종목 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목 엔트리라는 것은 각 NOC가 어떤 종목에 참가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형 NOC들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 엔트리 바이 스포츠가 굉장히 상수라고 보시면 되지만 좀 작은 규모의 NOC들은 각국의 경제 상황, 또 각 조직위원회가 지원하는 어떤 그 파이낸셜 에이드,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 종목의 참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 바이 스포츠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어크리디테이션입니다. 이게 저희 등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크리디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식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꼭 안 와도 되니까 대회에 참가하거나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리스트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여권 카피와 함께.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간에 이제 다른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각 그 참가자가 가지고 다니는 AD 카드, 이따가 샘플을 화면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AD 카드를 각 이제 여기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제 프로듀스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크리디테이션 데드라인이 끝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pre-DRM. 그래서 pre-DRM이라는 거는 Pre-Delegation Registration Meeting, 사전 등록회의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고요. 사실 이 pre-DRM이라는 건 결국은 이 DRM, Delegation Registration Meeting, 뭐 등록회의라고도 하고 선수단 등록회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절차를 위한 기본 단계입니다. 이걸 왜 하냐면 어크리디테이션은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사람을 다 넣어놓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수가 많아요. 허수가. 근데 이 허수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카드를 생산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로도 봐도 너무 낭비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정수를 가늠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되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전 등록회를 가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합니다. 정말 안 올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지우고요. 데이터가 뭐 여권을 냈는데 잘못된 사람 아니면은 사진이 흐린 사람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NOC들이 대회에 앞서서 특별히 요구할 사항, 관심 있는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대회 준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저희 뉴스레터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5월 7일, 8일하고 10일, 12일 해가지고 각각 바레인과 미얀마에서 현재 이제 프리디아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다음 엔트리 바이 넘버입니다. 이거 이제 수 엔트리라고 하는데요. 각 종목마다 저희의 저기 스포츠 서비스 팀이나 또 경기 기획부나 이런 쪽들, 경기 운영부, 경기와 관련된 부서에서 각 종목별 연맹이나 또 아시아 연맹, 세계 연맹과 협의를 통해서 각 종목별로 몇 명까지의 선수가 참가할 수 있다. 뭐 몇 명의 코치가 뭐 벤치에 앉을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정합니다. 그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축구 같으면 선수의 최대 참가 그 한도가 20명입니다. 20.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18명입니다. 18.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엔트리를 대부분 다 채웁니다. 그리고 그 구기 종목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육상이나 뭐 이런 수영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시안 게임은 특별한 퀄리피케이션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퀄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록 이상, 어떤 순위 이상 입상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데요. 아시안 게임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이 엔트리 바이 넘버를 통해서 그걸 추려내는 과정이 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 바이 네임. 어느 종목에 참가하고 몇 명이 참가하고 누가 참가하는지. 즉 등록된 인원 중에서 실제로 최종 엔트리. 예를 들어서 저희 그런 거 많이 볼 겁니다. 뭐 그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기아의 나주환이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군대 로이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분전을 해서 뭐 아시안 게임 최종 엔트리 승선을 노린다. 그런 여러 가지 기사에서 언급되는 최종 엔트리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야구팀 같으면 지금 그 예비 엔트리나 그 우리가 대표팀에 선발할 만한 선수들은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엔트리 어크리디테이션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참가하는지가 결정나는 건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되면 대회 제가 지난번 차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수단이라는 것은 선수와 임원을 이야기한다. 근데 선수와 임원 중에서 선수에 대한 정수가 비교적 근접하게 확정이 되는 그것이 바로 엔트리 바이 네임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지나게 되면 이제 대회 직전에 DRM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RM이라는 건 Delegation Registration Meeting, 선수단을 등록하는 회의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선수뿐만 아니라 임원까지의 모든 정수,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수단은 선수촌에서 제촌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선수촌에 제촌하는 인원, 그 선수의 수, 임원의 수, 또 그 전체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는 차량, 또 여러분 NOC 어시스턴트들이 몇 명이 배정이 되는가가 다 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NOC 서비스 매니저와 상대 국가의 선수단장 또는 선수단장 대리자가 폼에 사인을 해야 그 NOC는 대회에 참가를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 참가와 관련된 모든 정수와 정보와 그것을 확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조직위원회가 각 NOC 선수단에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물자 및 서비스의 총량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그 미팅이 바로 DRM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에 이제 그 아이막을 통해서 NOC 어시스턴트를 하셨거나 엔보이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기본적으로 DRM 이번엔 7시간 정도 한 나라당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시저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크리디테이션,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스포츠 엔트리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크리디테이션이고요. 자, 그래서 Asian Games Identity and Accreditation Card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AD 카드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샘플을 한번 메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이 뭐냐? 저희가 대회 내부적으로 보면 각 대회 장소, 게임스 베뉴라는 건 단순히 경기장과 훈련장뿐만 아니라 뭐 본부 호텔이라든가 뭐 공항의 저희 서비스 데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대회와 관련된 모든 장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내가 갈 수 있나 없나를 제 카드를 보면 딱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기 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걸 코드표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카테고리별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어크리디테이션, 저희가 등록 받을 때 여권 카피하고 사진하고 이런 걸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대회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같은 경우에 13,000명에서 14,000명의 참가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00명, 4,000명 그 중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오게 이렇게 그 비자 면제 협정이 돼 있는 나라는 얼마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도 뭐 한 10,000명, 뭐 8,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사람을 비자를 다 내줘야 되고 또 그게 이 대회 중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이란에서 오신 임원분 같은 경우에 와서 DRM을 끝내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본국에서. 그래서 가셨다가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변수가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비자를 받는 걸 지원을 해가지고 싱글 엔트리 비자를 드려서 오셨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발급하고 이런 절차를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랑 이제 뭐 대회를 위한 그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AD 카드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를 면제해주고 대체하는 그런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AD 카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회에서 본인이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이나 접근권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들어오는 그 권한까지도 부여를 하는 카드입니다. 즉 AD 카드를 잃어버리고 그냥 있으면 여권이나 비자를 잃어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AD 카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회 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실 때도 AD 카드가 그 친구들이 분실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데이 패스나 게스트 패스처럼 이런 인타이틀먼트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특정한 구역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 부여되는 패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4강 내조강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플 엔트리라고 돼 있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8월 20일에서 10월 19일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트랜스퍼러블 AD 카드라는 것은 뭐냐면 그 AD 카드가 있는데 권한이 제한적인 사람을 뒤에 다른 패스를 한 장을 더 붙여서 다른 곳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업그레이드 카드입니다. 그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양도 가능한 업그레이드 카드고요. 이것은 그냥 업그레이드 카드고요. 그래서 양도 가능 카드가 있고 그냥 업그레이드 카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카테고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이 쿼타는 예를 들어서 뭐 20명당 1명, 50명당 1명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서 차회에 말씀을 더 전달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그 AD 카드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신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포토 아이디이기 때문에 사진이 들어가고요. 뭐 대회 명칭 엠블럼이 있는데 여기 대회 구역의 각종 통행 코드가 있습니다. 뭐 AV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슬트 빌리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 선수촌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촌에도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R이라는 거 레지덴셜 존이라 그래서
선수들이 선수나 임원들이 먹고 자는 그 숙소 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AD 카드가 사실 저희 에너스 어시스턴트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저희 에너스 어시스턴트들이 받는 AD 카드 권한, 즉 여기 있는 접근 통행 코드 이런 좌석 통행 권한, 존 액세스 권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위원회 직원들보다 여러분들 에너스 어시스턴트 분들이 갖고 계신 출입 권한이나 통행 권한이 더 많습니다. 자, 왜냐? 여러분들이 선수단을 따라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종목에 따른 선수 같으면 육상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 모든 구역을 다 출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경기장을. 본인의 참가 종목에 한정된 카드를 저희가 발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에 보면 이렇게 무한대 마크 하실 거예요. 그죠? 인피니티라 그러는데 그 인피니티 카드를 가지고 모든 경기장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 권한을 주느냐? 여러분들이 일단 게임이 시작이 되면 각 NOC에 배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배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선수단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날의 근무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근무 장소는 각 NOC 헤드쿼터 오피스, 선수촌에 있는 헤드쿼터 오피스입니다. 그렇지만 육상 경기장을 갈 수도 있고 수영 경기장을 갈 수도 있고 크리켓 경기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인력입니다. 선수단장이 여러 가지를 지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하면 선수들이 타는 셔틀버스를 같이 타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차량 권한 중에 저희가 TA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선수들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나 다른 차량을 의미하는데 저희 에너스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부여를 해드려요. 그만큼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바꿔 말하면 선수단과의 접촉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업무에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에너스 어시스턴트 분들한테는 많은 접근 권한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접근 권한을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AD 카드를 이제 나중에 좀 부여를 하게 되고 제가 에너스 어시스턴트 샘플용 AD 카드를 하나 이제 등록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받아가지고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트라 오피셜이라는 거 P 어크리디테이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엑스트라 오피셜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선수단 규모에 따라서 정수를 딱 정해서 지금 임원 숫자를 한도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도 이상의 임원이 왔을 때 다른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금전적으로 선수촌에 입촌하는 비용을 2배 이상 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접근 권한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갈 수가 있고요. P 어크리디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접근권은 있는데 선수촌에 못 들어간다는 게 이게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P 어크리디테이션이 그거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소치올림픽에 김연아 선수가 선수촌에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 자기 트레이너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러겠죠. 워낙 세계적인 스타니까. 근데 임원 숫자가 각 NOC보다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나 개인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을 선수촌에 같이 해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근데 경기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선수도 필요하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P 어크리디테이션을 통해서 그런 개인적인 선수의 개인적으로 동반이 되는 그렇지만 경기와 관련된 인원들은 별도 권한을 부여하는 카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프로시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크리디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패키지를 배분을 하고 이거 다 지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하고 프리다이어리까지 끝났고요. 이제 6월부터 저희 이제 등록 부서에서 등록 카드를 막 만들게 됩니다. 막 몇만 장이 넘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선수 임원만 13,000명 다른 사람 기타 게스트 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돌아가면 이거 이제 그렇게 제작된 카드를 저희 프리밸리드 카드라고 합니다. 왜 프리밸리드라고 하냐면 이 카드는 입국 비자로서의 기능까지만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차를 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바코드를 딱딱 찍었을 때 RFID 시스템에 딱 접촉을 했을 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은 DRM 아까 말씀드린 DRM이 끝나고 나야 각 선수의 권한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DRM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선수 안의 정수를 확정하고 그 정보를 확정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회 참가도 확정하면서 또 동시에 저희가 제공해야 될 재화화 용역의 한도와 그 폭을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끝나야 DRM이 끝나야 각 선수단이 권한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DRM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DRM을 참가해야 할 선수단장 또는 대리자가 오질 않고 그냥 선수단만 먼저 오면 그 선수단은 선수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차도 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RM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스텝이고요. 그거 플러스 이제 그런 점이 끝나지 않으면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프리밸리드 카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자 기능만 수행을 하게 돼 있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입국을 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유효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 사이에 DRM이 있죠? DRM이 끝나고 나서의 절차가 되는 겁니다. 자, 프리-DRM 저희 진행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프로덕션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준부터, 그러니까 이제 6월이죠. 6월부터 하게 됐는데 지금 Ministry of Justice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가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게 저희한테 그 제출한 어크리디테이션 데이터, 즉 각종 개인 정보, 여권 사본, 뭐 사진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아무나 막 그냥 카드만 줬다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심사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테러의 위협이라든가 범죄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지만 중요 문제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출입국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DRM 제가 말씀드렸고요. DRM이라는 것은 To Finalize Accreditation List of Delegation.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확정하는 기능을 하는 회의고요. DRM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근무 배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어느 국가에 속했는지 안 알려주나요? 왜 뭐 어떤 국가나 대륙이나 뭐 제가 왜 그거를 아직 통보를 못 받았을까요? 아직 통보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NOC 어시스턴트의 배정이라는 것은 선수와 임원을 합친 선수단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4명에서 16명 정도 그 폭에서 결정이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수엔트리, 엔트리 바이 넘버도 안 끝났고 엔트리 바이 네임도 안 끝났고 DRM은 더더군다나 안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중국 워낙 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콩이라고 말씀드리면 홍콩이 400명이 오냐 500명이 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배정되는 NOC 어시스턴트 숫자가 뭐 13명이냐 16명이냐 뭐 14명이냐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 나라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만큼 왔으니까 이만큼을 줘야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 나중에 가서 인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통보받은 데서 또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프리퍼런스를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배속 국가를 통보를 하는 것은 좀 빠르면 스포츠 엔트리가 끝난 엔트리 바이 네임 이후 또는 DRM 시점에 가까워서야지만 저희가 배정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게 업무를 미루거나 유기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선수단의 규모에 따라서 모든 서비스가 다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계의 대참관리원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할 수 있게 선배정을 해달라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사전 배정을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100% 컨펌을 해서 나는 이 나라만 파겠다? 저희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라는 게 저희가 NOC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자원입니다. 근데 그 자원을 어떤 컨펌된 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뿌려놓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습니다. 500명 무조건 넘으니까. 근데 다른 많은 국가들이 30개 이상의 국가들이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정이 힘들기 때문에 궁금하시겠지만 또 저희가 선호도 조사도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저희도 반영을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걸로써 어떤 절차를 지금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릴게요. 자, 이 등록센터입니다. 이 등록센터 왜 중요하냐면 AD카드 잃어버리고 이러면
같이 가서 다시 발급해주고 여러분들도 잃어버리면 제가 재발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안 잃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희 뭐 주경기장, 그 다음에 메인 어크리디테이션 센터 이거 선수촌에 있습니다. 선수촌의 퍼블릭 존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DRM 룸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항 미디어 센터 이렇게 있는데 각 약간 그 취급하는 대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선수촌에 있는 메인 어크리디테이션 센터고요. 여기서는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다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카테고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빌리지하고 웰컴 센터는 이렇게, 여기는 또 다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 뭐 나중에 현장에서 어쨌든 선수촌에서 근무하는 게 이제 근무의 스타트가 선수촌이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스포츠 엔트리 폴리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두 슬라이드, 세 슬라이드 있는데 그건 제가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오늘 등록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끝났고, 그러니까 4월 30일 마감이었는데요. 그 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리바이즈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리서밋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이 곧 시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발송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스포츠 엔트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엔트리 6월 20일 날 엔트리 바이 뭐 이렇게 되고 엔트리 바이 뭐 넘버가 되고 8월 15일 날 엔트리 바이 네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에노스 어시스턴트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게 5월 23일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1강을 녹화하고 얼마 안 지나서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하겠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돌아가 보면 자, 요걸 그냥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엔트리 바이 스포츠 어크리디테이션 프리 DRM 이렇게 돼 있죠. 북한이 지금 요 시점에 참가를 선언을 한 겁니다. 앞에 시점이 다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 이제 대회를 참가를 한다고 하면 요 앞에 뭐 어크리디테이션이라든가 하는 다른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요. 프리 DRM 같은 경우는 아마 생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트리 바이 넘버나 네임 이런 것들 DRM까지는 북한 쪽에서 뭐 절차를 지켜줘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선언을 한 상황에서 이 프로세스를 리뷰해 보면 요 포인트들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NOC들이 걸쳐야 될 스텝,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크리디테이션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역시 이 등록 카드,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카테고리와 권한들이 주어지고 또 그 약어들이 있습니다. 코드들이 있습니다. 코드 가능하면 많이 봐두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선수와 함께 다니든 본인이 다니든 단장이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 여기 가서 이것 좀 해와. 근데 본인 카드를 딱 확인을 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소들이 여러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각자의 업무에 부여된 권한이 얼마만큼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록 카드고 또 등록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를 하면서 그 등록과 관련된 카테고리표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여러분들과 관련되는 그 등록의 부분들은 잘 식별을 해주시면 대회에 참가하셔서 각 NOC들이 활동하는 걸 돕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3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